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합유 갑니다. 합유. 공유 다음에 합유. 페이지 96페이지. 96페이지. 공유가 가장 중요하고 합유 총유가 작년에 나왔어요. 자, 봅니다. 합유. 합유는 공유와 다른 세 가지 특성. 조합재산이죠. 사업. 이 사업관계 때문에 공유하고 달라요. 합유 지분. 지분이 있겠죠. 출자 지분.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합유자 1인이 사망했죠. 상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인 갑다시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상속되지 않는다. 자, 봅니다. 1번.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죠. 자, 출자 지분이 있겠죠. 공유도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1번에서 총유만 지분이 없어요. 총유만. 자, 2번 별 3개죠.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지분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작년에 나왔네요. 자, 3번 별 3개. 이놈이 더 잘 나와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지문 하나. 지문 둘. 합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지문 둘. 지문 세 번째.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상속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한다. 이렇게 지문이 3개 형태로 떠요. 상속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놈들 합유로 귀속된다. 즉 상속인은 이 자리에 못 들어온다.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합유로 귀속된다. 아주 중요하고요. 자, 사업해야 되니까 4번. 분할 안 됩니다. 공장 올려야 되겠죠? 찢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할의 자유가 없어요.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공유하고 다른 점.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공유하고 같아요. 5번, 6번 별 3개. 5번, 6번 별 3개. 4번만 별 3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4번 잘 안 나와요. 분할은. 자, 합유물 처분할 때는 지가 아니죠? 똑같아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팔겠죠. 6번. 합유물에 누군가 침해가 들어옵니다. 지켜야겠죠? 합유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으면 보존행위는 급하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물 보존행위든 합유물 보존행위든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7번 법조문. 합유는 소수로 가요. 언제 종료, 언제 끝나느냐. 자, 이해하란 얘기예요. 조합체가 해산됐어요. 헤어졌죠? 그러면 종료하겠지. 그 다음 이 합유 토지를 팔아 제꼈어요. 그럼 물건 없겠죠? 그러니까 종료하겠죠. 이해하면 되고. 한번 보고 용언이 안 봐도 돼요. 7번 같은 거. 이해됐으니까. 자, 그러면 6번의 기억은 뭐냐? 작년 지문이죠. 응용지문으로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죠. 합유물에 관해 격려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떴어요. 와, 뭔 소리야. 응용지문이죠. 그럼 머리 굴려야 돼. 응용지문이 나오면 머리 굴리고, 그래, 생각해야 돼. 찍으려면. 해석이 들어가야 돼. 합유물에 누군가 무효등기를 박았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무효등기. 합유자 각자가 과연 들이댈 수 있을까? 그럼 빨리 보존행위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공유에서 많이 했죠. 제3자 무효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각자 단독으로. 그거 그대로 합유물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응용지문 해결하는 방법은 해석이 들어가서 그래 무효등기야. 그러면 지켜야겠지. 보존행위 동네를 빨리 파악하고, 그럼 내가 외운 대로 공유물이든 합유물이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 맞는 지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8번. 합유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죠. 예전에 한 번 나왔어요. 몰라도 돼요. 자, 합유 재산에 관해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지 마음대로 임의로
자기 단독 소유인 것처럼 단독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박았어요. 자, 그러면 갑을병 세 사람이 합의하고 있는 재산에 갑이 지 혼자 단독 소유인 것처럼 등기 박았죠. 자, 공유 생각해 봐요. 공유자 1인이 단독명의 등기 박으면 전부 무효, 전부 무효 아니에요.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그 지분 범위에서 유효해요. 하지만 합의는 반대예요. 전부 무효예요. 걔 지분 범위에서 유효가 아니에요. 공유랑 다르죠. 왜 다를까? 사업해야 되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 없어요. 상속 안 돼요. 한 놈이 박아도 이건 걔 지분 범위에서 유효가 되지 않아. 이유. 사업해야 되니까. 얘 지분도 날려야지. 그래야 공장 올리죠. 그래서 순전히 사업 목적 때문에 합의자 한 사람이 등기 박아도 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가 안 돼요. 그래서 무효로 봐서 거기 전체 땅에 건물 올려야 되니까. 공장. 그래서 합의의 사업 특성 때문에 나온 판례. 이해됐어? 어렵죠, 그래도.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 거의 법 조문에서 주로 나오니까. 얘는 예전에 한번 흘러갔어. 그래서 별 3개 박은 거 위주로 하시기 바래요. 자, 총유. 합의 끝났어. 총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 총유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아요. 그게 바로 4번이죠. 4번 별 3개. 자, 4번을 알려면 2번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1번.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 종중, 교회죠. 교회재산 소유 형태.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 그리고 단체성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2번.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이게 공유하고 합의하고 다른 점이에요. 따라서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분이 있어야 찢지. 공유물 분할 생각해서 지분대로 찢죠? 그러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도 안 되고. 그지? 가장 중요한 게 4번. 누군가 침해가 들어왔어요.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으니까 각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유물 보존행위도 사원 총의 결의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총유에서는 4번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3번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 총의 결의에 의한다. 그래서 이 조문에 따라 보존행위도 총의 결의에 의한다. 자, 그러면 5번이 예전에 한번 나온 판례예요.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됐대요. 무슨 얘기냐? 신도가 1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500명이 독립했어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독립했어요. 자, 뛰쳐나갔죠. 새 교회, 신생교회를 설립했죠. 자, 남아있는 교인은 5명. 아니, 5명이래. 500명. 새로 올라간 교인들은 500명. 절반이 딱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기존 교회 재산이 1000억이 있었어. 그러면 절반이 뛰쳐나갔을 때 500을 가져가느냐, 그 판례예요. 그렇지가 않다. 뛰쳐나가면 한 푼도 없다. 그거예요. 자, 분열 전, 찢어지기 전 교회 재산 1000억은 뛰쳐나간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가고 남아있는 뛰쳐나가지 않은 잔존 구성원들에게만 귀속돼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됐다. 이 판례 나오면 교회가 찢어졌죠. 나가면 한 푼도 없어. 됐죠? 나가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 뛰쳐나가지 않은 이 구성원들에게만 귀속하지, 뛰쳐나간 그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이걸 장난을 쳤어요. 흘러갔죠. 물론 흘러갔죠. 분열 전후 양쪽으로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그럼 뛰쳐나간 사람도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X. 뛰쳐나가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돼요. 잔존, 남아있는 이것만 생각해요. 자, 6번 작년 지문이죠. 엄청 어렵죠. 첫 기출이고 교재에도 없는 판례였죠. 작년 교재가 없었어. 이거 6번. 올해 교재는 있을라나 몰라. 올해 교재 있나? 없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없었으니까. 자, 봐봐요. 이런 건 흘러가고 물음표하고 너나 풀어 하면 돼요. 자, 왼쪽에서 해결해야 돼. 왼쪽 6번의 기억. 작년 지문 정답 지문이죠. 이것을 응용 지문이 정답 지문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 하나 있었죠, 지금. 그래서 작년 공유 합의는 어려운 난이도 상이에요. 왜? 지문이 하나는 응용 지문, 하나는 첫 기출.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2개를 모르거든.
그럼 이걸 해결해야지. 응용지문을. 왼쪽을 해결하라는 얘기. 이건 그냥 버려버리고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돼요. 정중이 정중 소유 토지를 팔려나 봐. 그래서 중개사님께 의뢰했어. 그럼 수수료 줘야겠죠?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싸움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수수료 지급 약정이 처분일까? 처분은 아니고 채권행위니까. 그래서 맞는 주문이야. 근데 처음 만나면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 실전에서는. 그래서 80문제 다 풀고 두 번째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절대 찍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음표하고 가서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좀 차분히 그래 나 이미 60점 넘은 것 같아. 그때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때 이제 응용지문도 막 생각이 되는 거고 첫 기출도 생각해서 민법 찍을 수가 있거든. 생각해서 그래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게 이게 처분은 아닐 것 같아. 항상 채권행위 물권행위니까. 그래서 처분 아닙니다. 자, 한번 들었으면 영원히가 안 헷갈려요. 수수료 지급은 채권행위. 채권행위니까 처분행위 아니겠죠. 의무부담행위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첫 기출 만나면 어렵죠. 처음 만났는데. 작년 합의초인 거 오랜만에 떴는데 어렵게 냈죠. 하지만 왼쪽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 그게 생각나요. 언제? 10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 민법 실력이 높아지니까 우상향할 거 아니야 실력이. 그러면 생각해서 찍을 수 있는 실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민법은 단순함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찍는 실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애운 것만 맞히지 살짝 틀어버리고 응용지문 나오면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항상 50점대 항상 아깝게 떨어져. 왜 민법 점수 6점을 못 넘느냐?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공부가 잘못돼서 애운 것만 나는 맞힐래. 그러면 6점을 못 넘어요. 왜 민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문제를 안 내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응용지문도 해결이 되고 암기도 또 잘 되고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렇게 첫 기출 나와도 찍어버릴 수 있는 실력도 생기고 그럴 때 안정적으로 취입점대가 쫙 나오죠. 그럼 학교에서 조금 점수가 안 나와도 민법으로 점수가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기 제가 하지 말아가잖아. 단순함기. 항상 생각하라고. 이해하고 외우라고. 이해하고. 자, 준공동소유. 이제 공유합의총이 끝났어요. 준공동소유 쉬워요. 1번. 소유권 이외의, 즉 소유권 아닌 재산권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준공동소유라고 하는데 준공동소유는 안 나오고 기억만 나와요. 한 번 나왔어요. 3년 동안. 말하다가 멈췄어. 안 먹어 돼. 괜찮아요. 자, 저당권을 괜찮아. 안 먹어. 괜찮아. 진정이 됐어. 자, 저당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대요. 그럼 소유권 아니죠. 저당권은 소유권 아닌 재산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으면 공유 앞에 준자 붙여버려요. 준 공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공유 앞에 준자만 붙이면 돼. 준 법률행위, 준 물권행위 같이 준 공유. 그러면 지상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다. 뭐라고 한다? 지상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다. 준 공유. 전세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다. 준 공유. 이런 식으로. 저당권을 여러 명. 소유권 아닌 어떤 권리를 여러 명이 갖고 있다. 준 공유. 준자만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자, 됐어요. 이제 우리가 점유권, 소유권, 강론 두 개를 보았고 이제 용익물권 첫 번째 지상권 갑니다. 자, 지상권 그림 한번 봐봐요. 항상 용익물권 지금부터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을 배울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바뀌어야 돼. 점유권, 소유권에 있는 내 머리를 옮겨야 돼. 이제 제한물권 쪽으로. 그럼 제한물권 쪽으로 옮기면 항상 왼쪽 놈이 소유자, 설정자, 오른쪽 놈이 권자. 그래서 오른쪽 놈이 항상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저당권자. 그래서 갑을이니까 보통 우리가 항상 지상권자는 을이고 설정자는 소유자 갑이고 머릿속에서 갑을이 계속 놀아야 돼. 같이. 이론을 읽을 때는 갑을로 읽고 사례 문제가 나오면 지휘자로 읽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훈련되면 왼쪽 놈, 오른쪽 놈 하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지금은 지상권자는, 그럼 머릿속으로 오른쪽 놈, 을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상권자, 오른쪽 놈, 을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죠. 그래서 기업,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남의 땅을 빌리는 거예요. 소유하기 위해. 자, 2번. 사용하니까 용익물권일 거고. 기업. 안 중요해요. 이해하면 돼요.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건물이 없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떴어요, 실제.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찍어야 되는 거야. 왜? 이때 첫 기출이고 영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건물이 없대. 건물이 없어.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보면 처음에 을이 갑당 계약할 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토지 빌려서 지가 건물을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말. 갑 토지를 빌려서 을이 건물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당연히 건물이 없지. 당연히 99%가 없어요. 일단 빌리고 땅 빌리고 그 위에 건물 올리고 나무 심을 거니까. 그래서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지. 나중에 건물 올리겠지. 맞네. 이런 식으로. 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영혼이 안 봐도 된다는 얘기.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는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일부 용익물권 된다. 이런 건 외워야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인 지상권이니까 되겠지. 분필 안 하고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은 다 일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 전세, 엄청난 왕벽짜리 판례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일부 전세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일부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디귿 별 3개죠. 첫 별 3개. 지금까지는 쉬운 거고 흘러가고 이제 정답 질문이 하나 나왔죠. 디귿. 건물이 멸실했어요. 지상권 소멸하지 않아요. 정확히 나와요. 별 3개는. 건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자, 이유를 알아야 돼. 항상 토지가 멸실해야 돼요.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가 멸실해야 지상권은 소멸하는 거지. 건물 멸실하면 다시 세우면 돼요. 건물 올리면 되죠. 그래서 지상권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자, 3번. 지료는 별 3개 하시고,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조문에 지료 지급하고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계약하기 나름. 그래서 지료 없는 무상, 공짜 지상권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아니다. 6번 나왔어요. 6번. 이따 또 별 3개 지료 쪽에서 할 거예요.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 외워야죠.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이유. 법조문에 없다. 전세금 지급해라. 차임 지급해라. 이건 다 법조문에 있죠. 그래서 걔들은 필수 요소. 하지만 법조문에서 지료 지급하고 사용해라. 없어요. 지료 지급하라는. 그래서 필수 요소가 아니다. 자, 취득,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법률규정, 법정기상권. 안 중요하고요. 자, 이제 전속기간. 전속기간도 지상권에서는 그렇게까지 잘은 안 나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죠. 최단기간이 보장돼요. 기간 약정했든 안 했든 최단기간 보장. 그래서 30년 보장. 이걸 딱 머릿속에 30년 잡으면 돼요. 자, 기간 약정했어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기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기업, 경고한 건물 수목은 최소 30년은 계약해 줘야 돼요. 30년 이상. 경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이상.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5년 이상. 30년, 15년, 5년. 자, 만약에 다음 연한보다 단축 20년 계약했다. 콘크리트인데 그러면 연장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음 연한보다 단축했다면 다음 연한까지 연장된다. 그 말이에요. 30년 연장시켜버려요. 그 다음 2번. 한 번 나왔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원히 넣어서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소 30년만 보장해주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요. 뭐든지 첫 기출은 나오니까 이런 것 중에 이제 첫 기출이 나오는 거예요. 몇 개씩 기출 아닌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지상권의 최단기간 30년 보장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지상물의 소유 목적이 아닌 이미 있던 건물,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에는 30년 보장 이 법조문이 작동되지가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 돼. 대법원 판례는 이해하면 돼요. 지상권은 땅 빌려서 내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 건물이 올라가니까 최소 30년, 꽁꾸리 때는 30년 보장해 주라는 얘기야. 왜? 30년 동안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아깝다는 얘기죠. 그 전에 철거되면 아깝다는 얘기야. 그래서 30년, 무려 30년 보장해 주는데, 봐요. 우리 땅을 빌려서 지가 올린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갑 건물이야. 이미 50년짜리 기존 건물이야. 이걸 단순히 우리 토지 빌려서 갑 건물까지 기존 건물 사용한대요. 그러면 이미 50년이어서 너덜너덜한 건물인데 또 30년 보장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껴. 기존 건물 사용이죠. 이미 50년짜리 건물이다 얘기예요. 이미 50년짜리 건물이니까 30년 보장해 주세요라는 최단 기간 보장에 관한 이 법조문은 작동되지가 않아요. 기존 건물 사용, 이게 키워드죠. 범죄 현적. 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에는 굳이 30년 보장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1년 해도 돼요. 기존 건물 사용은 30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다면,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오면 그대로 나와요. 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에는 최단기간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봤자 어차피 흘러갈 거니까. 근데 이해됐죠? 소유 목적이 아닌 이미 있던 건물 사용 목적이야. 그래서 아하 50년짜리니까 굳이 또 30년 보장 안 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자 기간 약정 안 했죠.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역시 최단기간 보장돼요. 그런데 2번 기간도 안 정했지. 뭘 짓겠다는 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죠. 침묵 속에 계약이 이루어졌지. 나중에 콘크리트 올릴 수도 있고 목조 건물 올릴 수도 있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으면 중간놈 15년. 그래서 기간도 안 정,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기간도 안 정했죠. 뭘 짓는다는 건지도 얘기가 없었죠. 그러면 15년. 콘크리트 올려도 15년. 공작물 설치해도 15년이 된다. 무조건. 단 또 예외가 있죠.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뭘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어. 수목은 15년이 아니라 30년이에요. 그래서 수목은 나무는 무조건 30년이요. 기간 정하든 안 정했든 무조건 5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없어? 그럼 중간놈 15년 이렇게 오고 하지만 수목은 30년 이렇게 3단계로 외우면 돼요. 3단계로. 그래서 30년 15년 외우는 방법. 저 공부 잘하잖아. 어떻게 해야 쉽게 외우느냐. 30년 15년 5년 나 아무 얘기 없어. 중간놈 끊고 와. 15년 예외. 그래도 나무는 30년. 이렇게 3단계. 가장 중요한 건 최단기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단기간. 됐어. 갱신청구권. 이건 이제 갱신청구 거절 시 매수청구 그중 법조문 제1항이에요. 동그라미 1번. 지상권이 드디어 30년이 지났죠.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건물이 현존합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주인한테 갱신 한번 계약기간 연장 좀 해주세요 라는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맞는지 뭐. 지상권자에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 거절하면 이제 내 건물 사세요. 매수 청구권이 태어나겠죠. 갱신 청구권이 있다는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합의하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갑과 을이 합의되면 못할 게 없죠. 합의 갱신. 자, 합의로 갱신한 경우 역시 30년 보장해 줘야 돼요. 처음 계약 들어가든 30년 끝나고 한 번 더 계약기간 연장 합의 갱신하든 또 30년. 그래서 합의 갱신의 경우에도 최단기간 30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예전에 한 번 나왔어요. 오케이. 지상권의 효력가입니다.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자, 여기서 나오는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별 3개. 첫 번째 1번.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이니까 가장 기초고. 그래서 점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는 거예요. 자, 2번. 아주 잘 나오죠. 지상권 전속기간 중에 읽으면서 머릿속에 해석이 들어가야 돼. 가불이 사람인데 전속기간 중이라는 얘기는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 지상권 설정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 머릿속에 그려봐요. 갑을 배치시키시고 토지를 양수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병이란 놈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구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토지 양수인 병은 오른쪽 놈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넘겨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죠.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자,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요. 토지 양수인 새 소유자죠. 새 소유자는 지상권자 을에게 넘겨. 나 소유자니까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한 거예요.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유 지상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남은 기간 내내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든 병이든 30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간 중 토지 산 놈이 세입자한테 방패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내 땅 돌려줄 할 수 없죠. 그렇지.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3번, 4번. 자, 3번. 지상권이 제3자로부터 침해. 자, 이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물권이 침해됐죠?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한 물청, 점유권도 있었죠? 점유권에 대한 물청 할 수 있다. 4번. 이런 건 외워야 되고, 법조문. 지상권,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자, 넘겨요.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자, 이제 지상권 처분의 자유. 이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방금 그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야 돼요. 갑을 머릿속에 바로 생각나야 되고, 토지를 양수한 자, 토지 양수인 병은 지가 소유자죠. 하지만 지상권이 전속 기간 중이에요. 기간 중 지상권자에게 내 땅이니까 넘겨 못해요. 얘는 병한테 뭐라고 한다? 병! 10년쯤에 20년 후 와 하면 돼요. 20년 후 와? 그렇게 남은 기간 보장되니까. 그 얘기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처분의 자유죠.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의 동물은 빵 하시고. 자, 법조문이 1번에 1번이죠. 지상권자는 그러면 머릿속으로 오른쪽 을은 타인에게, 그럼 병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요. 지상권 담보대출 익힐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내에서 채권으로서 지가 또 새끼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어요. 자, 기억. 별 3개. 지상권자는 을은 토지 소유자, 주인, 갑, 동의 필요 없고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상권 처분할 수 있다. 이놈이 엄청나. 처분의 자유. 동의 필요 없죠.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나.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억이에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는 것. 왜? 처분의 자유니까. 그래서 제목을 목차를 외워버려요. 처분은 자유다.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동의도 필요 없다. 네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팔 거야. 이게 의사에 반해서도 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번 기억. 별 3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돼요. 편면적 강행 규정. 우리 임대차에서 들어봤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가 돼요. 마찬가지 세입자인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가 돼요. 그럼 직접적으로 이건 안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오죠. 갑과 을이 계약할 때, 너 중간에 도망가지 마. 지상권 처분하지 마.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갑은 이게 먹힐 줄 알고 안 먹혀요.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예요. 그래서 지상권 처분은 밑에 기억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게 지문 하나예요. 이 요약집은 다 지문이야. 지문. 우리 시험 지문. 제가 중간중간 설명어기를 넣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이 있대요. 이 특약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이 특약은 있으나 마나. 따라서 이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자는 팔아제낄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지문. 따라서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맞는 지문. 그래서 첫 번째 줄로도 나오고 두 번째 줄로도 나오고 처분의 자유, 절대적 자유예요. 이게 전세권하고 다르죠.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하거든요. 같이 외워야 돼. 항상 한쪽만 하면 안 되고 지상권 하면서 이제 전세권 한 번씩 들어봐야 돼요. 자, 지상물 양도와 지상권 이전 2번. 자, 이건 잠깐 설명을 들어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자, 의뢰 지상권이 왜 필요하느냐? 남의 땅의 건물이죠. 토지는 갑, 건물은 을. 남의 땅의 건물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철거가 안 돼요. 그래서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릴 때 토지 사용권 취득하는 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대차예요. 땅을 빌리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채권으로서의 토지 임차인. 자, 그럼 우리는 그중 세 가지 중 첫 번째 토지 지상권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땅을 빌려서 그 후 건물을 올리죠. 건물은 지거. 그래서 건물 소유권하고 토지 지상권 권리를 두 개 갖고 있는데 이 을의 지상권은 오로지 건물을 위해 존재해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지상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소유권이 주, 지상지역권은 쫑이에요. 소유를 위해,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 그러면 주종의 관계에 있으면 무조건 부종성, 수반성이 작동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인이 건물을 중간에 병한테 팔면 지상권을 병한테 판다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종놈은 함께 이전, 수반에서 이전, 수반성.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함께 쩔쩔쩔 함께 이전, 이 성질이 나오고. 두 번째, 원래 종놈만 주인과 분리양도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상권은 예외.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부종성의 예외. 지상권만 팔아제낄 수가 있어요. 종놈인데도. 원래 지역권, 저당권은 주인과 분리양도가 안 돼요. 기억나요? 지역권, 저당권은 주인과 분리양도 못해요. 분리양도 못해. 근데 예외. 지상권은 건물은 안 팔고 지상권만 분리양도가 가능해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걸 외울 거예요. 지상권은 지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종놈인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원래 종놈만 분리양도가 안 되거든. 분리란 말이 숨어 있어요. 종놈만 팔면 안 되는데 예외. 그래서 그대로 외울 거예요. 자, 일단 1번. 건물 소유권이 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종. 주종의 관계.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은 다 주종의 관계예요. 영익물권, 담보물권 다 주종을 계속 배워요. 계속. 첫 스타트죠.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쫑!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죠. 자, 2번.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수반성이 나와요. 지상권자가 만약 지 건물을 팔았다. 건물 양도. 즉, 소유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놈인 지상권도 같이 판 거예요. 이 말을 지상권 양도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는 지문. 자, 그러면 건물을 팔면 지상권도 팔리는데 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양수인은 매매죠. 양도. 법률행위죠. 지 앞으로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양도, 양수는 매매예요. 매도, 매수나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186조에 따라 병은 지 앞으로 의뢰지상권이 자기한테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이에요. 이게 있다가 법정지상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로 그때 배워요. 자, 3번이 여기서는 별 3개예요. 3번. 종놈이지만 지상권은 안 팔고, 괄호가 그 말이에요. 굳이 읽을 필요 없어. 괄호 빼고 이것만 외울 거예요. 지상권자는 지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종놈인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따라서 기억이 연결돼요. 따라서 만약 우리 병한테 건물은 안 팔고 지상권만 팔면 건물은 넣을 것, 지상권은 병한테 넘어가죠. 이와 같이 기억, 건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지문까지 해결돼요. 이걸 외워놔야지 기억 지문 해결돼. 지상권만 팔면 건물은 지 거, 지상권은 병 거죠. 불일치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 괜찮아요. 꼭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둘 중 하나만 팔면 언밸런스가 일어나겠지. 괜찮아요. 예외니까. 그래서 지상권만 종놈인데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지. 항상 예외는 외워야 돼요. 원칙은 세트로 밀지만 예외는 외워야지. 그래서 건물만 팔 수도 있고, 같이 외워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종놈인데도 팔 수도 있다. 예외다. 부정성의 예외다. 예외다. 둘 중 어느 하나만 팔면 건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면 맞는 지문이다. 맞는 지문이다. 오케이. 자, 이제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죠. 치료. 여기가 엄청 중요하죠. 1번, 2번 기억 3개, 별 3개. 치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6번 나왔어요. 6번. 그래서 치료 주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맞는 지문. 그래서 치료 주기로 계약 걸어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세트죠. 이건 세트로 해결하면 돼요. 갑과 을이 1년에 1,000만원씩 치료 약정 계약을 했죠. 자, 특약, 약정, 특약으로 읽어요. 약정은. 특약은 두 사람밖에 모르죠. 계약은. 제3자한테 특약으로 들이대려면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세트죠. 따라서 기억. 만약 치료 특약을 등기를 받지 않았다면 소수는 없다야. 등기 안 했죠? 소수로 없어요. 안 하면 없어. 너 등기 안 했지? 그러면 제3자에게 이제는 이 치료로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누구냐? 을로부터 지상권을 산 병이에요. 지상권 양수인. 양수인, 특별승계인, 특정승계인 나오면 다 병이야. 병. 을로부터 샀든 갑으로부터 샀든 대부분 을로부터 사겠죠. 오른쪽으로 뻗쳐져 나가니까.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못해. 엄청난 세트예요. 엄청난. 그래서 등기했다. 소수로는 있다. 등기하지 않았다.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요. 없다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문 속에 등기했냐? 그럼 소수로는 있다로 끝날 거고, 너 등기 안 했구나. 그럼 들이댈 수 없겠구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지상권 양수인 병한테 들이대지 못하고 이놈한테 뭔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증액에 이딴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이댈 수 없으니까 다 없다,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부정으로. 자, 치료 증감증 안 중요하고요. 자, 설정자. 그래도 읽어드려야지. 치료가 물가가 올랐죠. 경제사정 변화 이런 말이 떠요. 물가가 올랐군. 그러면 각 당사자는 서로 치료 증액해 주세요. 증액 청구. 또 치료 깎아주세요. 감액 청구. 합성어. 치료 증감을 서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증액 청구, 감액 청구 둘 다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증액으로 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증감 청구권 또 세트죠. 안 중요하지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증액 청구하면 바로 증액되고 감액 청구하면 바로 감액돼요. 잘은 안 나와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죠. 여기.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관련 법조문 대본 판례. 지상권에서 가장 많은 정답 주문이 여기서 박혀요. 여기 1, 2, 기억 3번. 자, 법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죠. 1번 별 3개. 지상권자가 치료를 잘 내야 되는데 2년 이상 치료를 못 냈죠. 2년 이상 치료 연체. 그러면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이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에요. 이 소멸 청구권은 말은 청구권이지만 바로 소멸해버려요. 형성권. 그래서 2년 이상 치료 안 낸 순간 설정자 갑은 주인은 옳지, 내가 30년 못 모르고 지상권 했다가 내가 개피 받는데 너 잘됐다, 너 임마 방패. 소멸 청구하면 바로 소멸. 그럼 지상권 소멸했으니까 방패야지. 이사 가야 되죠. 자, 문제는 2번이죠. 지상권자의 의뢰 치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대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의뢰 치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구나. 이게 빨리 생각나야 되고, 그런데 치료 연체를 갑한테도 연체하고 새 소유자 병한테도 연체했겠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막 파바박 돌아가야 돼요. 자, 이때 토지 양수인에 대해 양수인한테 2년 치료 연체가 연체되어야 토지 양수인은 방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팔리면 양수인에게 2년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토지 양수인은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억, 주로 기억으로 나오죠. 2번하고 기억은 왕별이에요. 2번하고 기억은 왕별.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정답 질문이에요. 기억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2번을 하는 거야. 따라서 토지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소수로 가요. 토지 양수인 병은 을한테 방패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괄호 합산해서 2년이 된 경우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합산 2년이 됐다는 얘기는 지한테는 2년이 안 되고 합쳐야 2년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왼쪽하고 같은 말이에요. 합쳐야 2년이니까 지한테는 2년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봐봐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 봐요.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영상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내게 되는 거야. 갑을 배치시키시고 토지 소유권이 양도될 때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구나. 그런데 치료가 양도 전, 후 걸쳐 이루어졌대. 그렇다는 얘기는 을이 갑한테도 1년, 새 소유자 병한테도 1년. 자, 병 입장에서 옳다 잘 됐다. 너 이놈 나한테 1년 치료 안 내더만 가만 보니까 암놈한테도 1년 안 냈네. 너 우리 법이 정한 2년이야. 너 방패 할 수 없다. 합쳐서 2년 됐다고 해서 방패할 수는 없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 합산 2년. 이유, 이게 이유죠. 양수인에게 2년 연체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외워야 이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토지 양수인 병한테 2년 연체야 비로소 병은 소멸 청구할 수 있지. 전소유자 연체 1년, 나 1년, 너 합치니까 2년이야. 방패 못해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양수인에게 2년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나와요. 기억이. 자, 3번. 별 3개 있죠. 법 조문이에요. 저기.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을이 지상권 담보로 대출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지상물,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에요.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하, 을이 건물 담보로 대출 일으켰구나. 즉 지상권에 저당권 박았든 건물에 저당권 박았든 어찌됐든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갑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 은행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놈이 담보대출 일으켜놓고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한 거죠.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경우 설정자는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2년 이상 연체했죠.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질문 하나. 만약 저당권자가 있다면 2년 이상 치료 연체했더라도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기출지문도 있어요. X예요.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저당권자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 갑은 이 저당권자에게 은행 당신 을한테 이거 봐요. 을한테 담보대출 줬죠. 얘가요 치료를 2년 이상 못 내서 제가 어제 내용증명 보냈어요. 방패라고. 이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줘라. 이유는 원래는 소멸 청구한 순간 지상권은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 형성권이니까. 그러면 지상권이 날아가면 저당권도 졸지에 날아가 버려요. 목적물이 멸실했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자가 그냥 이 법정이 없으면 그냥 저당권자 피해봐 버려. 그래서 이 저당권자를 위해서 법이 설정자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 못 내서 소멸 청구할 때 혹시나 여기에 저당권자 은행이 붙어 있으면 얘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줘요. 통지해서. 그러면 바로 소멸하면 통지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예지상권은 소멸하는 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은행은 을한테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담보를 받든가 돈을 회수를 하든가. 그래서 이게 저당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 후 시험에 이게 나오죠. 바로 소멸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 효력이 생긴다.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건.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소멸 통지를 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소멸된다. 그대로 외워주시고. 자, 저당권의 소멸, 소멸사유, 물권 공통소멸사유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토지가 멸실하죠.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이런 식으로 외워버려요. 계속 나와. 저당권까지 계속 나올 거야.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우리 총론에서 물권, 모든 물권의 공통소멸서 4개.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죠. 자, 2번. 기간이 만료하면 187조. 기간이 만료했죠. 법률행위 아니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187조. 자, 3번. 2년 이상 지류한 채하면 소멸 청구로 소멸할 거고. 자, 소멸 효과.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1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자, 기간이 만료했어요. 드디어 30년 지났죠. 그러면 이제 지상권자 을은 지상물, 건물 수거해서 갑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라. 법조문. 말이 되죠? 건물 철거하고 나무는 뽑아내서 지가 들어온 공실 상태로 토지 돌려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봐요. 기간이 만료해서 방금 법 조문대로, 자, 그림 봐봐요. 을이 지상권자가 기간이 끝나서 건물은 철거하고 깨끗이 원상으로 회복하라겠죠. 자, 그러니까 을이 철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스톱! 을 철거하지 마! 네 건물 내가 살게. 네 건물 나한테 팔아. 이게 바로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철거하지 마! 스톱! 내가 네 건물 살게. 자, 동그라미 1번.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자, 설정자 갑이 항상 왼쪽 놈 설정자가 상당 가액 제공하면서 건물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지상권자만 매수 청구 있는 거 아니에요. 설정자도 네 건물 나한테 파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대로 나오고.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자, 일단 1번에도 별 3개 박아요. 방금 본 것도. 저 조문 그대로 한 2번 나왔으니까 해야 돼요. 자, 2번.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거절 시 매수 청구권이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자, 1번. 자. 이걸로 먼저 정리해요. 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합니다. 건물이 현존합니다. 바로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이 경우 여기서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건물 현존합니다.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매수 청구는 여기에서 바로 못 와요. 반드시 갱신 청구 들어가야 돼요. 주인이 갱신을 거절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 이 4단계를 반드시 밟아가야 돼요. 그게 1번. 별 3개.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건물이 현존합니다. 2단계. 갱신 청구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갱신 거절. 그러면 갱신 거절했다는 얘기는 을은 방을 빼야 돼요. 그러면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회복해 줘야 되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걸 법이 못 본다는 얘기예요. 왜? 아직도 쓸만한데.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준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순전히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예요. 돈. 민법은 검소해요. 건물이 철거되는 꼴을 못 본다겠어요.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도 주고 그 다음에 건물도 철거되지 않도록 소유자 보고 야 네가 사 철거되지 않도록.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제도 취지예요. 자, 그러면 2번 같이 별 3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내 건물 사세요. 일방제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매매 성립. 건물 매매 성립.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형성권으로 구성해요. 엄청나죠.
만약에 이걸 형성권으로 구성 안 했다. 그러면 모든 값은 안 산다고 해요. 안 사? 돈 없어. 그럼 됐죠. 왜 30년짜리 낡은 건물을 사겠어? 쥐가 새로 올리지. 돈 있어도 안 사지. 그러니까 그냥 형성권으로 구성한 거야. 강제시켜버리려고. 법이 깡패야. 깡패. 형성권이 깡패잖아요. 형성. 자, 3번 한번 찍어봅니다. 판례예요.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있다로 나올 수도 있고 없다로 나올 수 있죠. 자, 범죄 언제야? 느껴봐. 범죄 언제 어디에 나는 밑줄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지료 연체죠. 그러다 소멸 청구로 소멸이죠. 즉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해서 쫓겨나죠. 잘못한 세입자에게는 권리 주지 않는다. 우리 임대차에서 했죠.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될 때는 지상물, 보석물, 매수청구권 주지 않는다. 똑같아요. 애울 필요가 없어. 그렇구나. 지료 연체했구나. 잘못한 지상권자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없다. 한방 해결돼요. 자, 유익비. 애울 필요도 없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모든 우리 시험 나오면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되는 거예요. 유익비는 인정 안 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정된다. 자, 마지막 담보지상권. 여기까지 빨리 해버릴게요. 담보지상권. 자, 봐봐요. 담보지상권. 흑판 봐요. 저당권자가 갑한테 1억을 빌려준 은행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박아요. 아니, 저당권자 은행 너 왜 토지 사용 지상권을 박니? 물어보니까 저는요 제가 사용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갑이 이 토지 사용해요. 대신 갑으로 하여금 이 토지 나대지 저당권이었는데 갑으로 하여금 건물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제가 지상권을 박은 거예요. 이게 저당권을 위해 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위해 박은 지상권, 담보 목적의 지상권, 담보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지상권 박았다. 담보지상 동네 빨리 파가고 그러면 순전히 이 토지의 담보가치 유지를 왜 건물 올라가면 건물 감가가 일어나니까 그 건물 올리지 마 이걸 위해 은행이 지상권을 박아버려요. 자, 이 저당권이 주인일 거고 얘를 위해 지상권이 존재하니까 지상권은 쫑, 그 주종의 관계. 그래서 저당권이 주 1번 아니 그 괄호 그 위에 네 번째죠.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쫑 이게 나오는 거. 이걸 먼저 외워야 돼요.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쫑. 자자, 역판 봐요. 그러면 주종의 관계에 있으면 무조건 부정성 소반성이 떠요. 따라서 첫 번째 판례.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자 채권이 소멸했죠. 그럼 무조건 지상권도 같이 소멸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정확한 것은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 주인이 죽었으니까 지상권도 부정성에 따라 소멸. 그래서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자, 이 건물 아직 없어요. 누군가 건물을 불법으로 올렸죠. 그러면 담보지상권자 을은 이 건물 당연히 건물 올라가면 안 되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 누군가 건물을 올리면 갑이든 제3자든 건물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하나 더 정리하고 교재는 그때 볼게요. 이놈이 불법으로 올려서 토지를 사용하든 아니 건물 안 올리고 그냥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든 을은 돈 내나 6개월치 월세 내나 돈 내나 손해배상에 부당이득 반환에 이딴 건 할 수 없다. 누군가 불법 점유가 일어나도 돈 내나는 못해요. 이유 자 을은 직원 하나를 배치시켜 여기다 관측소 건물 올라가는 걸 너는 경계를 해. 경계병. 따라서 건물 올라가면 은행 연락해야 돼. 근데 갑이 농사짓든 누군가 불법으로 농사짓든 을의 경계망 어디서 작동된다? 건물에만 작동돼. 따라서 누가 농사짓든 불법 점유하든 을은 아무 상관없어. 은행은 애초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니까
누가 사용해도 얘한테 피해가 없는 거예요. 갑이 사용하든 엄한 놈이 불법으로 사용하든 을에 관심 받게요. 쥐가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손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돈 내놔는 못 돼요. 결국 건물 올라간 것만 얘는 막으면 돼요. 건물은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무단 점유자에게 돈 내놔는 못 돼요. 돈 내놔는. 그래서 정확히 외워버려야 돼. 1번, 2번 별 3개, 3번은 왕별이에요. 자, 1번.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쫑이기 때문에 1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주인이 죽었으니까 지상권도 당연 소멸, 부종성. 자, 2번. 토지 위에 누군가 제3자가 건물을 올렸죠? 볼 것도 없어. 담보지상권 건물 올라가면 무조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소수로 가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냥 맞는 질문이야. 건물 올라가면 안 되니까. 자, 3번. 왕별. 담보지상권자는 이 토지의 무단점유자,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지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월세면허, 임료상당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돈 내놔 이 땅 갈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외워요. 외워요. 철거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외워요. 이유까지 알면 좋고 이유 지가 사용을 안 해서 손해가 없어요. 누가 사용하든 손해가 없어. 그래서 손해, 부당이득, 돈은 달라고 못 돼요. 얘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사용하든 을한테는 침해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건물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 그대로 나와요. 1번, 2번, 3번. 정답 지문은 3번이에요. 항상. 장난치기 좋지. 불법점유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 넘어가요. 이걸 정확히 안 외워놓으면. 왜? 말이 되잖아. 말이 되니까.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담보지상권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 지가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니까 손해가 없어. 그래서 이유를 통해서 외우는 게 기억이 오래갈. 됐어요. 10분 쉬고.